방금 영국에서 토트넘이 유벤투스와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세리에A의 제노아 공격수 알베르트 구드문드손의 영입을 놓고 본격적으로 붙어보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며칠 동안 영국 현지에서 토트넘이 구드문드손을 영입한다고 뉴스가 올라왔고 즉각 유벤투스와 인터밀란까지 가세했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구드문드손도 유벤투스를 희망한다는 뉴스까지 올라오면서 토트넘행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트넘 내부 소식으로 반드시 토트넘이 영입한다라는 결단이 알려진 것입니다. 토트넘의 영입 관련 소식 중에 이렇게 거칠고 노골적으로 입장이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드문드손이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반드시 영입하기로 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 소식을 전담하는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토트넘은 공격 강화를 위해 구드문드손의 상황을 주시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드문드손의 영입 발표로 첼시의 코너 갤러거 영입이 물 건너갔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일제히 속보, 토트넘이 세리에A 에이스 영입을 위해 유벤투스와 싸울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클럽 스카우터들과 포스텍 감독이 토트넘의 공격 옵션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이다라고 판단하고 결단했다는 내용입니다. 토트넘 팬들도 이번 여름에 구드문드손을 영입해야 한다. 리버풀의 윙어 살라와 비교되는 선수이다. 이보다 더 좋은 선수가 없다라는 반응들입니다. 스퍼스웹은 유벤투스는 제노아의 3천만 유로 이적료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유벤투스는 다른 선수를 검토하고 있다. 토트넘은 대결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공개적으로 유벤투스이든지 인테르이든지 붙어보자. 이적료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선전포고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토트넘의 영입 제안이 바로 인터밀란의 반격을 당하면서 더 화끈하게 전투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며칠 동안 토트넘이 세리에A의 제노아 공격수 알베르트 구드문드손의 영입에 나섰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997년생 만 26세의 구드문드손은 아이슬란드 출신으로 주로 왼쪽 윙어로 뛰고 있으며 우측과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크로스로 공을 문전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측면에서 드리블로 침투하는 실력과 문전 앞에서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이번 시즌 제노아에서 29경기에 출전해 12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중위권으로 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이탈리아에서 꾸준히 선수들을 영입해왔습니다. 2021-22 시즌 각각 아틀란타와 유벤투스에서 로메로, 쿨루셉스키, 벤탄쿠르를 영입했습니다. 우도지와 페리시치는 각각 우디네세와 인터밀란에서 이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엠폴리로부터 골키퍼 비카리오를, 올 1월 이적 시장에서는 제노아로부터 드라구신을 영입해왔습니다. 그만큼 이탈리아 이적 시장과 선수들에 대한 경험이 많고 기존 네트워크도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을 영입하고 아직 6명이 클럽에서 여전히 뜨겁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막전막후에서 이적을 총지휘한 파비오 파라티치 토트넘 단장의 영향력도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구드문드손은 토트넘 선수들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겨울 토트넘에 합류한 라두 드라구신과는 제노아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료이며 현재 토트넘 골키퍼인 비카리오와는 같은 에이전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도 구드문드손의 이적 가능성이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영국 매체 팀토크가 토트넘이 세리에A 공격수 영입을 놓고 리버풀, AS 로마와 경쟁을 하고 있다는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하기 위해 스카우터를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가 이적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라구신이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토트넘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드라구신이 구드문드손을 만날 때마다 토트넘의 미래와 분위기에 대해 자랑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적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포스텍 감독이 드라구신과 구드문드손의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화제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과 또 다른 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토트넘으로 이적하기를 원한다면 이름을 손으로 바꿔라라는 SNS가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함께 제임스 매디슨,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의 이름을 이용한 조크입니다. 축구 매체에서도 손이 찔러주고 손이 골문으로 넣었다라는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히샬리송과 매디슨이 브라질, 잉글랜드 친선 경기에 불참하고 새로운 손의 이적 기사가 올라오면서 손이 가고 온다는 식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사우디리그에 이적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고 매디슨은 최근 부진한 경기력으로 벤치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의 보도입니다.
결국 히샬리송이 나가면 새로운 구드문드손이 들어오고 메디슨이 부진하면 더 놀라운 구드문드손이 들어온다는 표현들입니다. 구드문드손은 네덜란드 리그를 거치며 성장했고 2021-22 시즌 후반기 제노아로 오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2-23 시즌 2부 리그에서 36경기 11골 5어시스트를 올리며 팀의 일부 승격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27경기에서 10골과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드문드손은 2017년 19세의 나이로 아이슬란드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후 36경기에 출전해서 10골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유로 2024 플레이오프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해트트릭과 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한 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은 구드문드손의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만 가장 주목하는 것은 패스 능력입니다. 구드문드손은 미드필더로서 크로스, 세트피스 배달, 상대 수비를 여는 복잡한 패스에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팀의 최전방 공격수에게 놀라운 기회를 창출해줄 뿐 아니라 직접 프리킥과 페널티킥 기회에서도 괜찮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먼 장거리에서도 놀라운 패스와 충격적인 슈팅을 하고 있고 뛰어난 드리블 기술로 전방 침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드문드손의 유일한 약점은 공중볼 처리에 있는데 이는 스트라이커 바로 뒤에서 플레이하는 역할을 감안하면 반드시 잘해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드문드손이 토트넘에 들어오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메디슨입니다. 실제 메디슨을 지원하는 역할이 될 것인지 아니면 메디슨이 벤치에 앉게 될지가 큰 관심이 될 정도입니다.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과 챔스리그를 위해서는 두 선수의 강력한 보완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팬들은 구드문드손이 들어온다면 처진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더 10번과 9번 사이의 하이브리드라는 사실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의 스쿼드의 깊이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토트넘이 새로운 공격진 조합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영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의 백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원톱 손흥민을 받쳐줄 세컨드 스트라이커로도 기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선다면 손흥민과 함께 좌우 날개로도 포메이션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의 다양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자원임이 분명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구드문드손의 활약으로 유로 2024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플레이오프 B조 준결승에서 이스라엘을 만난 아이슬란드는 구드문드손의 해트트릭으로 4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열린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선제골을 넣는 등 맹활약을 했습니다. 구드문드손이 A매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토트넘과 유벤투스 등 빅클럽들이 흥분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 영입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영입이 된다면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